UAW 파업 네네. 이슈랑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예. 파업 이후에는 사실 전기차 투자에 대해서 더 요구를 많이 했죠. 트럼프는 전기차를 막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지만 네. UAW의 선택은 그걸 약간의 완화를 해주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거를 인지했기 때문에 실제로 유럽차라든가 미국차라든가 이제 인도 시장에서 판매 데이터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전기차 자체는 이제 그 전월 대비해서는 좀 감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소재 뭐 양극재 같은 경우는 1월, 2월 달들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좀 감소를 했는데 물량은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올라가는 거라서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배터리와의 경쟁과 트럼프 리스크 등 국내 2차 전지 시장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 분석과 종목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2차 전지 섹터 전문가이시죠.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뭐 2차 전지 시장을 놓고서는 네.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이게 어떻게 팽팽히 좀 갈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 깊은 조정을 거친 후에 이제 반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어떤 국면이다라고 보는 측면들도 있고, 또 일부 애널리스트 같으신 분들은 2차 전지 섹터 전반이 다 버블이다 네. 이렇게 뭐 단언하시는 분도 있는데, 부장님께서는 2차 전지 업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버블이라는 게 보통 이제 그 뭐 좀 소수지 않을까 보통은 뭐 한두 건 뭐 이럴 텐데 섹터 전체가 뭐 대부분 종목들이 다 버블이다 이거는 좀 업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서의 대체로 이제 그 증권사에서는 그 뷰를 대체로 안 좋게 보거든요. 대체로 목표가도 낮추고 또 유일하게 또 뭐 매도라든가 홀드라든가 이런 것들 많은 섹터가 이제 그런 쪽인데, 예를 들면요,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해서 에코프로가 이제 한 17만 원, 18만 원 여기 그 저고점 뚫었을 때 16만 원 또 갈 때 그때 다들 거기 거품이라고 얘기를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만 해도 에코프로 BM이 이제 분할전, 그러니까 가격이 40만 원대, 그게 시가총 10조였거든요. 그때 당시가 이제 2022년도만 해도 양극재 박스권 3년 간다는 그게 상당히 그렇고, 3년 밸류 끌고 와서 앞으로 3년간 그냥 박스권 간다는 이게 컸는데 그게 이제 1년 만에 뒤집혀진 거죠. 이제 실적들이 말해줬던 것이고, 지난해 이제 상반기 때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특히 양극재 중심으로만 올라갈 때 사실 양극재만 올라간 건 아니에요. 대부분 뭐 다른 소재 업체들도 대부분 올라갔고 장비 종목들 다 일주일 다 올라갔을 때 향후에 좋았던 전망 자체를 거기에 비해서 이제 거품에 얘기했던 거지. 지금처럼 이제 광물 가격이 뭐 굉장히 뭐 고점 대비 특히 리튬 가격이 그 9분의 1 토막인가요? 뭐 10분의 1 그렇죠. 토막. 한 85% 정도 내렸으니까 그 정도 90% 정도 빠진 거를 예상해서 전망한 거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제 뭐 그 2차 캐즘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기상에 어떤 타이밍에서 리포트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시장에서 받아들인 거는 많이 달라지고,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분기 정도에는 Q가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은 이제 하반기부터 좀 올라갈 거라고 봐서 전체적으로 이제 업황은 바닥으로 이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 그 IR에서 좀 내용을 좀 본 게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캐즘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혁신 수용자에서 이제 초기 얼리어답터로 넘어가는 1차 캐즘이 있었고요. 그게 2022년 이전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혁신 수용자들이 대체 한 전체 한 2.5% 정도 점유로 올라가는 그 정도고, 2022년도가 얼리어답터들이 주로 이제 많이 그 전기차를 구매했던 시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메인스트림 이제 그 초기 다수 수용대로 넘어가는 구간은 이제 2차 캐즘으로 보는데, 지금이 그 2차 캐즘 구간이고, 그러니까 2023년도 말고 4분기와 2024년 상반기 정도가 그 캐즘 구간에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캐즘 구간이라 하더라도 이게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성장에 둔한 거죠. 일시적 성장에 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지난해 이제 10월달에 UAW 파업일 때 그 LG 에너솔루션 그 GM 담당 쪽 얘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사실은 그때 이게 좀 경고가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UAW 파업 전과 이후에 GM의 움직임이 좀 달랐다. 그러니까 GM에서 그 전만 9월달만 해도 배터리를 있는 대로 물량을 다 달라고 막 이렇게 쪼르다가 그 위에도 파업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4분기에 또 재고 조정하는 뭐 움직임들, 그리고 또 10월 달만 해도
마침 또 그 탄소 크레딧을 다 채운 상황이었어요. 하필 네,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주가 늦어지고 그게 이제 올해 이제 1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원 효과가 이제 1월 달부터 좀 다시 나타나는데 네, 네. 전월 대비해서 좀 나아지고 있다 정도지 확실하게 이제 확 돌아섰다 하기에는 그렇죠. 아직은 좀 이제 그런 이제 바닥이다 정도 인식의 단계고요. 네, 네, 네. 실제로 유럽 차라든가 미국 차라든가 이제 인도 시장에서 판매 데이터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네. 전기차 자체는 이제 그 전월 대비해서는 좀 감소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소재 뭐 양극재 같은 경우는 1월, 2월 달들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좀 감소를 했는데 네, 네. 물 양은 이제 전월 대비해서 좀 올라가는 거라서 네, 네. 그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는 있습니다. 네, 다만 네. 이제 전체적으로 리튬 가격도 그렇고 양극재 뭐 여러 소재 정도 이제 그런 소재 자체는 좀 바닥을 잡았다. 다만 이제 그 판가로 전이되는 거는 3개월 걸리니까 네, 네, 네. 그게 이제 1분기나 이제 뭐 2분기까지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라 생각 들고 LG 에너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컴콜라 내용도 다 일시적인 둔화로 상당히 둔화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제 중국에 보다도 네네. 아시겠지만 이제 북미 시장의 성장을 좀 더 높게 보는 건데 네네. 여기에 대한 눈높이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기로 뭐 일단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시장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관측들도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뭐 거기에 더해서 러시아 수출 금지 품목에 2차 전지가 포함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뭐 듣기에 따라서는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는데 2차 전지 업계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러시아 쪽 얘기가 보니까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네네. 얘기더라고요. 네네. 24일에 그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그 수출 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거고요. 네네. 지난 1월 달에 좀 한번 나왔습니다. 네네. 거기도 사실 2차 전지가 네네. 있었고요. 결국엔 군수물자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막겠다는 거니까 네네. 이게 뭐 이미 좀 상당히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이제 환경보건청이 그 배기가스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네네.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예. 있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UAW 파업 네네. 이슈랑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예, 예. 파업 이후에는 사실 전기차 투자에 대해서 더 요구를 많이 했죠. GM이라든가 그렇죠. 스텔란티스. 작년에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죠. 네. 의외로 뭐 전기차 전환 속도를 그쵸, 좀 빨리 이제 하라, 투자를 좀 빨리 보면, 하라. 예, 그러니까 그 보면은 그 트럼프는 전기차를 막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지만 네네. UAW의 선택은 그걸 약간의 완화를 해주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본인들이 그쪽으로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거를 인지했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2032년까지 이거 67%에 대해서 그 오염 물질 배기량이라든가 그 배터리 최소 성능 도입에 대해서 처음에 뉴스 내용은 2032년까지 67% 그대로 하고 네네. 2030년도 그러니까 2027년부터니까 네. 2027년부터 2030년도까지는 좀 느슨하게 하고 2030년과 2032년까지는 좀 급하게 예. 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사실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그 전기차 신차 판매가 지난해 9%였고 미국이요. 네. 그거 2022년도에 5.8% 정도였는데 굉장히 사실 좀 조산모사라고 봐야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좀 앞에서 느슨했다가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보니까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그 2021년도 9월 달에 그 행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네네. 2030년까지 50% 네. 정도로 좀 더 완화된 거를 좀 얘기를 했었죠. 32년 67%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냐는 얘기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라서 좀 완화된 걸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그 2032년까지 64에서 67%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54에서 60% 정도로 신차 판매를 늘리는 거를 제안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 그 혁신연합에서는 67%까지 가게 되면은 미국 내 자동차 업계들이 14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그 56% 감축하는 거를 제안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한 60% 정도로 절충가 나오지 않겠냐는 게 이제 네네. 새벽에 좀 나온 네네. 뉴스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032년까지 60% 정도로 신차 판매량이 된다는 거는 62%랑 60%랑 무슨 차이일까요?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레법 보조금들이 결국에는 노조들의 그 복지라든가 임금 인상의 재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네네. 노조 입장에서도 아이레법을 굳이 포기할 이유가 딱히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뭐 이런 뭐 행정명령이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올해부터 내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령 뭐 엔트리급이라든지 볼륨급 모델들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자연스럽게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양질 전화의 법칙처럼 세상은 어느 한순간에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뭐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사는데 누가
굳이 뭐 내연기관차를 살 일이 있을까? 가령 뭐 가격이 지금 내연기관 수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뭐 그런 의문도 한편으로는 좀 있습니다. 예. 전기차라는 게 이제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은 네. 계속 그쪽으로 보게 되고요. 내연기관차 다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또 이제 사실 그 전기차다운 그런 진정 전기차가 아직은 네네. 좀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도 있고 테슬라 모델들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전기차에서는 반드시 네네. 좀 VTOL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고 네.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거기부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기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인데 네. 근데 그런 기능이 없으면 사실 운송수단에 국한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하루에 뭐 운전 잘 안 할 때도 많고 운전해봤자 한두 시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차를 세워놓고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주의 공간, 어떤 사무의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게 더 클 수 있거든요. 그 무성 가능성들이 전기차 시대에는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분석해보고 관련한 투자 방향 구독자님들에게 전해드리는 시간 또다시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